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울산 지역 지방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순탄하게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의회마다 소란스러운데요. 왜 이 같은 감투 싸움이 빚어지는 걸까요?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울산시의회를 비롯해 울산 지역 5개 구군 모두 한바탕 진통을 겪거나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유무효 논란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급기야 의장 경쟁에 나섰던 후보가 법원에 의장 선출 무효 소송과 의장 효력 정지 신청을 하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상태입니다. 울산의 5개 구군 위에도 여야 간 대립 구도 속에서 의장 자리를 놓고 대부분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이 같은 진통은 의장에게 주어지는 막강한 권력 때문입니다. 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적잖은 권한과 예우를 받습니다. 매월 수백만 원의 업무 추진비와 함께 관용차와 운전기사, 비서실장, 수행비서 등이 제공됩니다. 실제 울산시의 의장의 경우 의정활동비 외에 월 440만 원, 연간 5,280만 원의 업무 추진비가 지원됩니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의장이 되면 월 250만 원 전후의 업무 추진비와 관용차, 부속실이 딸린 독립된 사무공간도 제공받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장은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 밖에도 의장은 자치단체장 다음에 의전서열 2위로 대접받으면서 각종 행사장에서 상석을 차지합니다. 축사는 물론 지역을 넘나드는 행사를 통해 얼굴과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의장 선출에 따른 갈등은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훨씬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주어진 임기가 차기 지방선거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차기 지방선거는 2년 후인 2026년 6월 3일입니다. 의장은 지방선거에 있어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 선거에도 현직에 맞설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장 자리는 매력적입니다. 의장 선거 때마다 매번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필사의 각축전이 되풀이되는 이유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후반기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울산시의회는 이성룡 의장 체제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일 오전 의장실에서 의장 경쟁 후보 간 대치 국면까지 들어간 데 이어 안수일 의원이 의장 선출 무효와 의장 효력 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제2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이성룡 의원은 곧장 업무에 들어갔고 함께 선출됐던 상임위원장들도 각자의 위원장실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2일 오전 임시회 개최를 공고한 상태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삼성 SDI 신형 양극재 공장 건설 현장과 S-오일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진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 시장은 첫날인 어제 삼성 SDI 신설 공장 건설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신규 투자 사업을 울산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신형 양극재 공장 건설 사업은 신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착공에 현재 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테크노 산단 내 울산과학기술원 산학융합 캠퍼스에서 울산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주제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브라운 백미팅, 일명 도시락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이윤철 울산상의회장과 안효대 경제부시장,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중소기업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 건의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울주군 언양 임시시외 버스터미널 일대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 구역입니다. 울주군은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라 언양 임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32,100제곱미터에 건축 규모 21,150제곱미터로 청년 활력시설과 문화 편의시설 등 건물 2개 동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새벽 울산 지역에 쏟아진 비로 곳곳에서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울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오전 2시간 동안 옥현 지하차도와 아산로 침수, 여천천 산책로 일부 범람 등 11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한편 어제 새벽부터 내린 비는 오후 3시 울산 기상대 기준 48.4mm가 내렸으며 울주군 삼동면은 가장 많은 64.5mm의 일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울산 지역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했지만 본격적인 장마도 시작됐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여름철 내내 많은 비가 올 거란 전망이 나와 여름철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상인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쯤 뜨거운 햇볕을 막아야 할 파라솔은 접힌 채 서 있고 튜브도 모래사장 위에 깔려 있습니다. 피서객들로 붐벼야 할 해수욕장 개장 시즌인데 장마 기간이 겹치면서 좀처럼 피서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산 해수욕장도 간간히 맨발 산책을 하는 시민만 보이는데 여름철 특수를 노렸던 상인들은 울상을 짓습니다. 재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작년에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날도 좋았고 올해는 개장 시기에 지금 장마가 시작돼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안 오고 있어요. 개장 시즌뿐만 아니라 여름철 내내 많은 비가 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치를 보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여름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가능성도 높습니다. 올 여름에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폭이 좁고 강한 강수대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으며 8월에도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울산에 비가 온 지는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장마가 겹치면서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릴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가 2달째 2%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는 12.1% 올라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2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사과의 대체재로 소비가 늘어난 배 가격은 109.7%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각종 강제 실종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지난 20일대에 이어 또다시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제 실종범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의 인정받을 권리 등을 담은 내용으로 이 방지 법률안은 지난 20일대에 이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법사위 전체 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이번에 재발의된 이번 법안에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행위도 담아낼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에 의한 행위 역시 강제 실종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이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구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 서울 사무소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 울산시를 돌며 3,088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해 올해 처음으로 본 예산 5천억 원을 달성한 점을 전반기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어 후반기엔 희망찬 중구, 다시 찾아오는 중구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며 중구 전역 맨발 산책로 조성과 병영성 서문로 복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사업장에서 배출한 대기 오염물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부착해 대기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모두 93개 사업장으로 지난해보다 3곳이 늘어났으며
굴뚝은 459개로 6개가 늘어났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13,792톤으로 전국에서 6번째였으나 2022년 14,032톤 대비 240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굴뚝 1개당 배출량은 30톤으로 전국 평균 65톤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을 보여 울산시의 대기오염 방지 노력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 서울 주소방서는 어제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의용 소방대원을 현장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치 장소는 매년 여름철 물놀이 인파가 몰리는 범서읍 선바위와 상북면 철구소 일대 등 2곳으로 주중에는 2인 1조, 주말과 공휴일에는 4인 1조가 배치됩니다. 배치된 의용소방대는 주변 위험 요소 제거를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 순찰과 피서객 응급처치 등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그러자 최근 울산에서도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것이 있나 할 정도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값싼 가게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소비자에게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빵가게로 들어섭니다. 빵 하나에 무조건 1,000원인 이른바 1,000원 빵집입니다. 일반 빵집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하루에 많게는 1,000개의 빵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데는 공장과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마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속재료는 이제 다른 빵집들이랑 비교 안 될 정도로 똑같이 넣고 있고, 다만 이제 방부제를 안 넣어서 몸에 좀 건강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랑 중간에서 유통마진 없이 직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가성비 음식점을 찾아 나서는 건 꾸준히 올라가는 외식 물가 때문. 올해 1분기 외식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8%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를 상승시킨 외식 품목 가운데 구내식당 식사비가 가장 높은 기여도를 차지했고, 치킨과 햄버거, 김밥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최소 5.2% 이상 오르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 음식이라는 말이 이제는 무색해질 정도로 가격이 오른 짜장면. 하지만 이곳에서는 수년째 짜장면 한 그릇을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손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몸소 일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가격을 올리지 않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 고물가 시대 속 시민들은 이곳에 발걸음이 절로 향합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근데 맛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저렴한 가격에 한 끼 해결하기 되게 좋고, 네, 그리고 다른 요리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가 가게 소비를 위축시키는 현상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이른바 가성비 찾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아동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이며 울산은 5위에 올랐습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어제 2024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동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강과 주관적 행복감, 교육, 주거 환경 등 8개 영역의 43개 지표를 합산한 결과 부산이 117.38로 1위를 차지했고 세종과 대구, 강주에 이어 울산은 106.79로 5위에 올랐습니다. 실시간 위성 자료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합쳐 더욱 정밀하게 태풍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임정우 교수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의 정지궤도 기상위성 자료와 수치 모델 자료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존 예측보다 50%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이후의 태풍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 가능해 재난대책 마련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로봇 수술 4,000건을 달성했습니다. 울산대병원은 지난 2014년 국내에선 처음으로 다빈치 XI 로봇 수술을
지난 2019년 지방에선 처음으로 다빈치 SP 로봇 수술을 도입한 뒤 올해 로봇 수술 누적 건수 4,000건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한 로봇 수술의 90% 이상이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이었으며 자체 조사 결과 88%의 환자가 로봇 수술에 만족하고 90% 이상이 타인에게 추천한다고 응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100일의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과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100일에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14명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4,450명이 발생해 무려 317배 증가하는 등 전국적인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부산과 경남에서만 전체의 29.7%에 달하는 1,327명이 발생했으며 울산의 경우 지난 5월까지 3명 발생에 그쳤던 것이 6월 한 달 동안 4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집단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해 교육청과 보건소 등과 함께 감시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울산본부와 전국 교직원 노조 울산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 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이 5년차 미만 공무원과 저연차 교원의 이직, 퇴직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내년 공무원 임금 31만 3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고 전교조는 내년 임금 9.4%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